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메모리얼데이 특집 뉴스입니다. 뉴욕 뉴저지 취재기사 첫 소식입니다. 한국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단이 내년에 실시되는 재외선거를 앞두고 27일 맨해튼에서 뉴욕 지역 한인단체 동포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단이 27일 맨해튼 강서회관에서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 지도자들을 초청해 내년에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동포사회 의견을 들었습니다. 한국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단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도입되는 재외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자료 조사 등의 목적으로 해외 동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LA와 워싱턴에 이어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경재 위원장과 김정은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혜성 국회의원 등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단과 한인유권자센터 김동찬 대표, 뉴저지 한인의 이현택 회장, 뉴욕 한인의 민승기 이사장 등 한인사회 지도자 10여 명, 그리고 주 뉴욕 총영사관 김영목 총영사와 준하경 부총영사 등 3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날 대표단은 한인 동포사회 지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한인들의 투표율을 높이고 편리하고 깨끗한 투표를 위해 투표소 대폭 확대와 순회 투표를 검토해보겠다며 이를 충분히 논의해 7월 이전에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경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조국과 소통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012년에 4월 달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또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재외국민 투표가 처음 도입되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늦어도 7월 이전에는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약 300명으로 추정되는 재외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해외에 일시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영주권을 가진 국민도 내년부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참정권 행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처음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법이 별탈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뉴욕시경 허정윤 경사가 27일 레이몬드 켈리 뉴욕시 경찰국장으로부터 한인 여성 최초로 경위 임명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경 허정윤 경사가 27일 레이몬드 켈리 뉴욕시 경찰국장으로부터 경위 임명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이번 임명식은 맨해튼 뉴욕시 경찰청 본사 건물에서 1,500여 명의 경찰과 하객들의 축하 속에 이뤄졌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 가져주신 한인 동포 여러분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미국 안의 한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시고 또 언어의 장벽이 있어서 경찰을 잘 못 오시는 분들, 법이 까다로워서 경찰을 무서워서 잘 못 오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허정윤 경사는 지난 98년 복무를 시작해 퀸즈 104경찰서와 시경 인력개발국, 퀸즈 111경찰서를 거쳤으며 현재는 시경 감찰반에서 6년째 근무해오고 있습니다. 감찰반은 뉴욕시 5개 부로 각 경찰서를 모두 관할하며 경찰의 각종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감독하는 부서입니다. 미국에 온 지 올해로 25년이 된 허경위는 한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뉴욕시 경찰국 경위까지 진급한 유일한 경찰입니다. 한편 허정윤 경위의 딸 비앙카 모블리 양은 KBS의 인기 토크쇼 미녀들의 수다에 패널로 출연해 한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최근 2주일 동안 지속적으로 내린 비로 인해 엘러지 환자들이 평소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엘러지에 대해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주일간 뉴욕 뉴저지 일원에 연일 흐리고 비가 내리는 우기가 지속되면서 엘러지 환자들의 잔뜩 찌푸렸던 얼굴이 모처럼 활짝 펴졌습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병원 전문의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 급증했던 꽃가루 엘러지 한인 환자들이 지난 1, 2주 사이에 3분의 2 수준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꽃가루가 바람에 따라서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흡입하면서 이제 증상들이 많이 왔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비가 그 꽃가루를 다 씻어서 그 땅에 떨어뜨리게 하니까 대신 증상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도 좀 줄었는데요. 팔른닷컴에 따르면
지난 12일 9.9에 달했던 꽃가루 위험 지수도 18일 1.0으로 급감했으며 현재는 양호한 수준 7.0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상반됐습니다. 아직도 나무 꽃가루가 좀 있고요. 그러나 이제부터 이제 나오는 것들은 대개는 그 잔디에서 나오는 꽃가루입니다. 자, 잔디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한 6월 달에서 7월 초까지 갈 수 있는데 충분한 수분을 흡수한 나무들이 메모리얼 데이를 전후해 또다시 꽃가루가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며 적어도 6월 중순까지는 엘러지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어집니다. 또한 잔디 엘러지로 고생하는 분들은 6월에서 7월 초까지 잔디를 깎을 때와 골프 필드에 나갈 때 항상 주의해야겠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이어서 한성용 보도국장의 메모리얼 데이 특집 좌담이 이어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오늘 TV 초석 시간에는 한국전 유공자회 김진창 회장님과 강석희 명예회장님을 모시고 6.25 동란 당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벌써 우리 메모리얼 데이 하면은 우리 특히 한국전이 우리는 많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 여러 개 있지만은 우리 두 분은 특히 또 우리 한국전 당시 직접 참전하셨던 분으로서 한국 참전 유공자회 우리 김진창 회장님 그리고 강석희 명예회장님 모셨는데요. 우리 1950년도로 돌아가서 한번 그 당시 얘기를 우리 자라나는 2세들을 위해서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김진창 회장님 지난해 한국전 참전 유공자회 회장을 맡으셨는데요. 올해 이제 메모리얼 데이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네. 우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먼저 느낌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메모리얼 데이 하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한국전에 주로 참여했던 우리 전우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생각하는 그런 날로 생각합니다. 네. 근데 미국에서는 비단 우리 한국전에 참여했던 그런 전우들뿐만이 아니고 네. 2차 대전 미국이 그동안 겪었던 모든 전쟁에서 산화했던 전우들을 네. 기억하고 네. 생각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강석기 명예회장 나오셨는데요. 또 남다른 감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메모리얼 데이를 맞는 느낌 어떠신지요? 이제 네. 참 미국에서 와 보니까 현충일이죠. 네. 근데 여기 이제 역사를 모르는 분들은 롱 위크엔드를 해가지고 결국 골프 출입을 가고 이제 한라데이로다가 저는데 저희들은 이제 별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참 한국전 당시에 그 당시에 18, 17, 네. 19, 20살 그런 꽃다운 나이에 네. 그 꽃이 피지도 못하고 봉오리가 끊어져 가지고 산화한 젊은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지금 전우로서 네. 지금 이렇게 오랜 세월을 갖다가 장수해 가지고 살면서 참 볼낯도 없고 네. 상당히 정말 자괴감도 갖습니다만은 이 때를 맞이하면은 그래도 옛날의 전우들을 추모하고 네. 그들의 넋을 갖다가 저버리지 않고 계승해서 모든 우리가 조국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굳건히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네.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죠. 네, 김진창 회장님 오늘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해서 우리가 또 옛날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우리 회장님을 그 당시 6.25 당시 학생이셨다고요. 예. 그 당시 얘기 좀 잠깐 들려주시죠. 어떤 네. 상황이었는지. 그러니까 6월 25일 좀 북한군이 남침을 했다는 그런 소식을 우리 학교 안에서 들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통분해가지고 네. 혈서 지원들을 많이 했어요. 네. 우리 클래스메이트 가운데 네. 대부분의 학생들이 혈서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일부 그 당시에 군대에 갔습니다. 네. 가고 나머지 이제 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일부 그저 나오고 또 안 나온 사람들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네? 그렇게 해서 6.25를 그냥 거의 다 말하자면 1953년 6월 25일부터서 9.28 수복 당시까지 네. 학교를 가지 못하고 각자 고향에 돌아가 있었습니다. 네. 수복이 된 후에 우리는 다시 학교로 복교가 되어서 네. 학교에 갔다가
다니게 되었었죠. 네. 네. 그러다가 회장님은 그 이후에 6.25 동란 중에 군에 입대하시게 됐다는데요. 어떻게 되신 그래서 거죠? 학교를 이제 가서 그 다음에 나의 경우는 그 다음 해에 3월 달에 학교를 졸업하고 네. 이제 말하자면 그때는 난중이니까 네. 그때는 난중이기 때문에 뭐 개인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무슨 직자에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좀 그냥 세월을 보냈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네. 한 3개월 동안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군에서 이제 갑종간부 사관 후보생들 모집 있다는 그런 그 광고도 많이 보고 네. 이제 그러던 찰나에 제가 군에 입대 소집 영장을 받고 네.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회장님, 그러면 우리 그 훈련을 받으시고 실전에 배치됐던 얘기 좀 잠깐 들려주시죠. 알겠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학생들로 해서 학병으로 출전을 한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은 제 경우는 그 사관 후보생 과정을 졸업하고 1953년도 5월 23일 인관해가지고 제가 전방에 배치가 되었는데 네. 철의 삼각지인 금화 지역에 있는 구사단을 직접 지원하는 포병 30대대에 제가 보직이 되었습니다. 네. 보직이 되어서 현장 교육, 실전 교육을 받는 도중 6월 23일 밤 한 12시경에 이제 긴급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말하자면은 완전 군장을 하고 네. 사격지 통제본부로 집합을 하라. 네. 이런 그 명령을 받고 네. 여러 가지 관측장교로서의 갖춰야 할 지도판이라든가 네. 쌍안개라든가 이와 같은 걸 다 갖춰 가지고 사격지 본부를 갔습니다. 굉장히 떨리셨겠어요. 네. 실전이기 때문에. 갔는데 네. 이제 정작 이제 내가 전투에 투입되는구나 하는 네. 그런 마음을 먹고 사격지 본부를 갔더니 네. 그 작전 과장께서 여러 가지 간단한 설명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오징어 다리 하나씩 주고 술을 한 잔씩 날아주면서 네. 건배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 술이 여러 가지 뜻이 많이 있는 술이 아니냐 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네. 건배를 했습니다. 네. 하고 나니까 이제 각자 지정된 차량에 분승하도록 지시가 해서 그 차를 타고 이제 실제 오송산을 향해서 전투지를 향해서 네. 산을 고개를 넘어가지고 네. 넘어가 보니까 네. 거기는 그날 아침에서 말고 가랑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참 말하자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네. 그런 날씨였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미군, 한국군 할 것 없이 그 위생병들이 분주히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전부가 환자들이었어요. 아이고. 전부가 환자들이고 또 전사자들도 있고 네. 그 후방으로 빼는 말하자면 구호소였습니다. 네. 그렇구나 하고 있는데 우선 오성산 쪽에서 계속 포탄이 떨어지고 박해포가 떨어지니까 우리 역습부대들이 우선 그걸 피해가지고 이제 진격을 해 나가는데 나도 이제 포병이기 때문에 그 역습부대를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급히 그 지원부대로 쫓아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은폐물을 이용해가지고 그 오송산 산록 밑에 북진능선을 그 역습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네. 북진능선 그 산록까지 제가 갔습니다. 네. 가서 이제 산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이 산병호와 또 거기에 교통호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아군인지 적군인지는 알 수도 없는 예. 시체가 예. 가득가득 차 있었어요. 예. 그런데 어찌 그 이상스럽게 시체에 손이 이렇게 서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처럼 움직이는 것도 보였고. 그래, 처음 전쟁에 투입된 나로서는 그야말로 아찔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 되겠군요. 예,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지에 올라가서 네. 계속 그 보병들이 요구한, 피지원 부대에서 네. 요구하는 그 포병 사격을 계속하고 때에 따라서는 DOT 사격이라 해가지고 네. 중공무들이 그냥
좀 과장해서 말하면은 새까맣게 올라온 그런 그 아하, 중공군을 그랬군요.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일제히 그 대대 하나발 하면은 그것이 포가 18발인데 네. 사단 하면은 72발입니다. 네. 그 72발이 동시에 가서 떨어지게끔 티우스 사격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그 감명이 깊으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네. 그러니까 좀 본인도 이제 자신이 붙고 네. 아군도 사기가 오르고 아하. 그 가지개 끝에다가 기름을 묻혀가지고 불을 붙여서 오늘 중공군이 그냥 수없이 올라왔는데 그 사람들을 다 처리를 하고 나니까 네. 이제 자신이 붙은 거예요. 그렇군요. 네. 아. 그러자 그렇게 해서 밤을 새우고 나니까 이제 동쪽에 쭉 우리 햇빛이 이제 네.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 유엔군의 그 항공 아하. 지원이 그냥 편대별로 내려와서 벌써 이제 유엔군 비행기만 나타나면은 그 중공군은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네. 다 땅굴로 다 어디로 다 네. 들어가고. 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우리가 목표했던 그 북진능선을 결국은 역습을 성공시켰습니다. 아주 감회가 있는 그 네. 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 강석기 회장님 아까 얘기 좀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예. 뭐 밤새워 들어도 뭐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뭐 우리 강 얘기를 회장님께서는 뭐 그동안 많은 얘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아, 그럼 특히 그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서 우리 자라나는 2세들한테 좀 잊지 않을게끔 한마디 그 충고의 말씀이랄까요?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그 젊은 세대들이 죽음이라는 거를 갖다가 모르지 않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 17, 18, 19살 나이에 네. 그 캄캄한 밤에 그냥 얼음은 깨지는 소리가 나고 그 추운 저거에 잠복 근무를 한다. 네. 잠복 근무를 하다가 깜빡 졸아. 네. 졸으면은 그냥 소름이 끼치면서 장대에 그 전율이 흐른다고. 뒤에서 이 중공군이 창으로다가 장대를 찌를 것 같거든. 네. 그러니까는 이게 생시냐, 죽어 있는 거냐, 내 총이 어디 있나. 왜냐하면은 호에 들어가서 이제 수풀을 뒤집어 쓰고 서 있는데 손으로 총을 더듬으면 우선 총이 있잖아. 네. 아, 현실로 돌아와서 야, 깜빡했구나. 총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분대장이나 향도한테도 뺏기지 않고 아직 적에게는 발각이 안 됐구나. 네. 그래서 숨을 죽이고 앞에 있는 사물이 죄다가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이 죄다가 적으로 보여. 그런 그 젊은이가 그런 전선에서 그걸 하면서 정말 죽음을 갖다가 할 때 생과 사. 네. 그러니까 이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네. 결국은 모든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해. 네. 그러니까는 막 고난을 닥치든 염세를 해서 자살할 용기가 있다면 네. 네. 그야말로 더 발전해가지고 용기를 가지고도 삶을 살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80평생 이렇게 네. 전쟁이 난 후에도 61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갖다가 목숨을 부지하고 네. 지금 먼저 그야말로 그 젊은 영령들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장수합시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강명희 회장님께서 우리 메모리얼 데이를 맞으면서 우리 2세들을 위해서 이 마지막 좀 남기고 싶은 얘기를 좀 정리 끝으로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러니까는 젊은 분들한테는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그야말로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6.25를 갖다 forgotten war, 잊어진 전쟁이라고 그러지만은 절대 먼저 그 젊은 청년들이 이 나라를 지켰고 그런 영혼을 갖다가 그런 그 무공을 갖다가 좀 새기고 우리 할아버지들을 갖다가 잊지 마시고 그야말로 이 조국의 그 안보를 네. 지키는데 선봉을 서야 돼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자기 나라의 백성도 굶기고 네. 그다음에 인간의 인권이나 자유를 갖다가 정말 짓밟는 그런 정권이니까 거기 그짝 좌파 소위 진보 세력에 절대 휘말리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서 두 분 또 우리 6.25 전쟁 얘기 들려주셨는데요. 우리 자라나는 2세들한테 큰 귀감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오늘 TV 초석 시간에는 특별히 한국전 유공자회
김진창 회장님과 강석희 명예회장님을 모시고 6.25 동란 당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단신 소식입니다. 건강검진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미주 한인들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0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에 따르면 의료를 목적으로 한국으로 입국한 미국인은 총 2만 1,338명으로 전년에 13,976명에 비해 무려 52.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지출한 1인당 평균 진료 비용도 156만 원으로 의료를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지출 전체 평균인 131만 원보다 많았습니다. 이처럼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한인들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저렴한 의료 비용과 빠른 의료 서비스, 언어와 문화 동질성 높은 의료 수준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11월부터 억류한 한국계 미국인 전용수 씨를 석방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조선을 방문한 로버트 킹 인권 담당 특사가 미국 정부를 대표해 사건 발생에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며 앞서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도 관대하게 용서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 것을 고려해 전용수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석방해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육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주장한 것과 맞물려 북미 간 대화를 촉구하기 위해 전치 석방이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공동구매 형식으로 서비스나 상품을 50% 이상 할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쿠포니닷컴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해 쿠포니닷컴이 제공하는 업체의 사진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할인 쿠폰을 구매한 뒤 코드 번호로 업체를 찾아가 서비스나 상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포니닷컴으로 확인 바랍니다. 이만호 목사가 심호하는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 뉴욕 안디옥 아카데미 썸머스쿨 제2차 조기 등록을 5월 31일까지 받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과 유능한 최고 전문 라이센스를 가진 교사진으로 소수의 정예 학급을 편성해 방학 동안 최고의 실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kindergarten부터 12학년까지 각 학년 소수정예 클래스 8명을 선착순으로 제한합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7주간이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연장반도 운영합니다. 또한 방과 후 학교와 토요 무료 학교를 수시로 접수하며 회비는 530불입니다. 예사무 문화센터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림의 기초부터 작품 전시까지 도와드리며 수채화반, 아크릴반, 사군자반 등 다양한 클래스와 8주 코스로 일주일에 한 번씩의 만남으로 한 작품씩 끝내실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작품에 도전할 기회를 만들어드리며 스스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201-838-7883으로 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연 파워를 지닌 가수 이문세의 2011 이문세 붉은 노을 공연이 6월 23일 뉴저지 버겐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MKTV 특별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주옥 같은 레퍼토리와 함께 열정적인 무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티켓 예매는 323-692-0303으로 하시면 됩니다. 재미한인 장학기금은 한국 대학생으로서 미국 또는 캐나다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동포사회 및 조국의 장래 지도자를 육성하는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이번 2011 재미한인 장학기금 장학생 신청 지원서 제출 마감은 6월 15일까지며 일반 장학생 및 특별장학생은 뉴욕 총영사관 한국교육원으로 전문과정 및 예능계 장학생은 주미대사관 교육관실로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서 및 선발 요강은 뉴욕 총영사관 한국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깍두기 30대입니다. 이 책은 낭만적 밥벌이 독신남 이야기의 저자 조한웅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깍두기 30대들에게 보내는 찬란한 응원가입니다. 비자발적 프리랜서의 인생 점검 여행기라는 부제를 단 이 책은 단연코 여행 이야기는 아니며 30대 청춘의 치열하고 때로는 희화화된 기록들입니다. 저자는 20대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30대의 방황을 여행을 통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메모리얼 데이 특집 KN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